집단군은 보통 5스타가 원수가 집단군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스타 사성장군이 야전군 사령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제12 집단군 사령관이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검문에 걸렸는데요. 자, 이분은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즉 스프링필드라고. 그런데 검문을 했던 연합국의 헌병이 정답을 착각을 해가지고 본인은 시카고로 잘못 안 겁니다. 그래서 그 헌병이 잘못 안 건데 정답을 맞춘 오마 브래들리 12집단군 사령관을 감금을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감금을 했던 그 실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란 작전을 펼쳤던, 연합국을 상대로 교란 작전을 펼쳤던 독일 특공대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신 검문을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르덴 대공세 6주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연합국을 주도했던 미군이 계속 독일군하고 미군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혼전 양상을 치르는데요. 그러니까 연합국이 계속 서로가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끊기지가 않아야 됐는데 너무나도 혼전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 연합군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독일군이 있고 그 독일군 옆에 또 연합군이 있고 이렇게 부대들 간의 끊김 현상이 적국에 의해서 부대 간의 끊김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연합국은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보급 물자를 낙하산으로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이 여기에 있고 그 옆에 독일군, 그 옆에 연합군. 그러니까 연합국을 향해서 연합군의 수송기가 보급 물자를 낙하산을 통해서 투하를 하는데 그게 조준이 잘못돼 가지고 또는 제대로 됐지만 바람에 의해서 날려 가지고 독일군 지역에 그 보급 물자가 투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들은 그것을 공짜로 얻은 거죠. 우리 형법으로 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범한 건데요. 자, 여하튼 보급 물자를 받게 된 독일군은 그것을 뭐라고 이제 우스갯소리 비아냥거리는 말을 만들어냈냐면 루스벨트 보급이라고 했습니다. 루스벨트 보급. 그 당시 연합국의 주도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일군한테 보급 물자를 준다, 급여를 준다. 그래서 루스벨트 보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만들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걸 공짜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범하면서 그 물자를 사용했는데요. 그 물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허쉬 초콜릿 아시죠? 허쉬 초콜릿. 제가 1년 전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 멕시코 가족 여행을 했을 때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근처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허쉬 초콜릿 본사가 있습니다. 자, 그 허쉬 초콜릿이 거기에 해리스버그에서 제가 첫날 밤을 잤었습니다. 호텔에서. 그 근처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허쉬 초콜릿 본사가 있다고 현지 가이드로부터 들었습니다. 허쉬 초콜릿도 투하되고 또 스팸, 우리 돼지고기 스팸 아시죠? 스팸 통조림. 그 다음에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그 다음에 K1 소총, M1 소총, 지금은 우리가 육군이 M16 소총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M1 소총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투하가 됐었습니다. 보급 물자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독일군이 공짜로 받아 쓰게 되는 건데요. 너무나도 그 물자들이 유용하였던 물자였기 때문에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미국의 물자에 맞들었던 독일군 중에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것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원래 미국이 코카콜라도 독일의 전쟁 전에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의 코카콜라도 수출하기도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독일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과 독일군이 적대 관계가 돼서 미국이 독일에 대해서 코카콜라 지원을 중단하니까 독일이 대체품으로 개발한 게 환타입니다. 환타.
여하튼 그런 식으로 초콜릿, 스팸, M1 소총,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뭐 이런 걸 공짜로 받게 된 독일군들은 엄청나게 이제 그거 미국의 맛에 맛들린 거죠. 자, 독일군들은 그 당시에 담배가 군대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금연주의자입니다. 금연주의자. 담배를 안 피웁니다. 지금의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담배를 안 피웁니다. 금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의 참모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담배를 안 피우는 금연주의자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다 금연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몰래 뭐 화장실이나 이런 뒷간에 가가지고 피우다 걸린 사람들은 해임이 되기도 했었답니다. 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도 금연주의자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금연주의자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도 금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다가 독일군 군대에다도 그 담배 보급을 제한적으로만 했고 담배는 최전방 병사들을 위주로 우선순위로 보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담배가 귀했었다고 합니다. 독일군 진영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그 최고의 담배인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공짜로 받아든 루스벨트 보급을 받은 독일군들은 환호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하여튼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결국은 독일군은 아르덴 대공세의 6주 만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르덴 대공세 때 독일군의 희생자가 약 9만 5천 명 정도, 미군의 희생자가 한 9만 1천 명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한 9만 5천 명 정도의 사상자, 연합국이 한 9만 1천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연합국을 주도했던 나라는 미국이고 영국군은 군대 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군이 거의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덴 대공세 6주 동안 독일의 사상자, 사망자와 부상자, 합한 사상자가 9만 5천 명, 연합국은 9만 1천 명 정도였는데요. 그 9만 1천 명 정도의 연합국은 사상자 중에 영국의 사상자는 한 2천 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거의 98% 정도는 미군 사상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미군의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어제 이틀 전에 제가 촬영했었던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는 약 2만 6천 명,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는 약 6만 5천 명인데 벌지대 전투, 아르덴 대공세 6주 동안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9만 1천 명 정도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미군이 참가했었는데요. 그 단일 전투 중에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약 9만 1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던 바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희생을 미군의 희생이 따르면서 간신히 이겼던 전투가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인 아르덴 대공세, 미군 입장에서는 벌지 대전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상황에서 독일도 엄청난 병력을 거의 다 투입을 했습니다. 소련군과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도 싸웠었지 않습니까? 독소부,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한 달 전에 독일과 소련 간의 독소부가 진주하게 체결됐었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1941년 6월 22일 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독소부가 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 침공 작전을 펼쳤던 게 이른바 독소전쟁의 서막인 바르바로사 작전, 그게 1941년 6월 22일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독일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부전선, 독일을 기준으로 서쪽이 서부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하고 서부전선에서는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상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르덴 대공세는 서부전선의 전역이었던 거고 그때 독일은 아르덴 대공세 최후의 반격에 투입을 할 병력이 부족해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었던 최후의 방어 병력
영국도 일부를 차출하고 또 동부전선인 소련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던 동부전선에서도 병력을 차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벌지드 전투 아르덴 대공세를 치렀는데 결국은 6주 만에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것의 여파가 어떤 거냐면 연합국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 베를린 입성이 6주나 늦춰져 버렸던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무슨 강의가 있어요? 307호? 예. 몇 시부터 있습니까? 아침에 9시부터요. 9시부터 여기서 강의예요?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제 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방 나가겠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무슨 강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이어가지고 다른 강의실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국금융연수원 마크입니다. 다른 데서 10분 동안 다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